자, 1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와 관련된 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시가 바로 요 시죠. 예. 지봉 이수강 선생의 동일식 레근과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기품 단거 중과선하고 응수객의 직천전이라 당한 만천 투난득 한데 해갈문원 병즉전이라 상간 옥기상처연하고 로응 성협 적례선이라 영인 일작제 번뇌하고 일기 표표 골욕선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봤고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허백당 성현, 이제 허백당 성현입니다. 이 허백당 성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허백당 성현의 경우에는 이제 용제총화, 이 악학계범을 지은 이제 인물입니다. 이 허백당 성현은 이제 용제총화해서 야담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악학계범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의 그 문인 중에서 음악에 대해서 가장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 바로 이 허백당 성현입니다. 허백당 성현은 이제 풍화록이라고 하는 악부 시집이 있어요. 풍화록이라고 하는 악부 시집이 있는데 시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이제 이 악부라고 하는 이제 이 악부의 경우에 악부죠. 이 악부시는 그 특징이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절구잖아요. 네 줄이 절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줄이 더 합해서 여덟 줄이 이제 율시이고요. 그런데 악부시는 여기에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열 줄이 기본입니다. 열 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네 줄, 여덟 줄, 열 줄. 자, 이렇게 해서 열 줄은 악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요 이제 이 음악에 자 이렇게 악부 이렇게 악부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부시가 이제 있는데 이 악부시를 이제 풍화록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다 묶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했는데 이 악부시는 특징이 우리가 이제 기함경미 해서 율시가 기함경미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악보시들은 이제 기함경미의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도입부, 전개, 결마 이래서 3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악부시는 3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해서 서사적인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 이제 서정적이죠. 서정적인데 요 악보시는 서사, 이야기 구조로 이제 지어진 시가 이 악보시입니다. 이 참고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허백당 성현의 용제총화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풍화록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물론 문집이 허백당집이라고 하는 문집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사과나무에 가득 열린 밤이슬이 맺힌 사과의 향기가 그한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달무리라고 해서 훈해서 무리 훈자가 나옵니다. 이 달무리가 비친 것 같은 모습을 이 사과가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왕희지와 왕방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거, 그죠? 고사가 담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한시 한문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예컨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를 베낀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글을 가져와서 내가 그 글에 대한 이제 글을 내 생각을 그 전거 이 고사에 투영을 시켜서 내 생각이 투영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표절 같은 거는 이제 한문에서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장려를 하죠. 장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글을 가져왔을 때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까지도 내가 다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한시에는 표절이 없습니다. 자, 왕희저의 고사에서 사과의 맛과 향으로 인해 새가 날아온다는 내금 청리에 대한 내금 이제 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림과 기왕신의 고사에서 물림과라고 하는 벼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슬 듬뿍 자 밤이슬 듬뿍 화려하고 가지가 번잡하고 번다하고 아주 많은 거죠. 이제 번지 하면 이제 아주 많은 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가지, 무성한 가지 이렇게 되죠. 화로적 이제 적은 물방울 적자입니다. 자, 물방울 적자, 물방울 적 요거는 이슬로자, 이슬로자입니다. 이슬로자, 이슬로 물방울 적이 되죠. 자, 이슬 번지화, 로 이슬로 물방울 적 이제 이슬방울 이렇게 되겠죠. 이슬방울. 그 이제 이슬은 이제 밤에 맺히니까 밤이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개유청향 맑은 향기가 있더라. 개개 낮개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눈입니다. 눈인데 요는 예쁠 눈자. 예쁘다. 어릴 눈 이렇게 해서 어리다 예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눈인데 어리다 예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쁠 눈, 어릴 눈 이렇게 되고요. 이 벽자는 이제 푸를 벽자입니다. 벽옥 하면은 이제 푸른 옥 이렇게 되겠죠. 푸른 자. 벽암 이러면 푸른 바위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면 푸른 바위 이러면 이끼 낀 바위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벼울 경자, 응은 맺힐 응자, 맺혀 있다. 이제 응어리지다, 그죠? 맺히다, 굿으로. 이제 간을 미자, 미우 이러면 가는 비 이렇게 되겠죠. 가늘다라고 하는 거. 홍자 이제 붉을홍. 자, 요게 이제 훈입니다. 요게 훈인데 요게 달무리 할 때, 그죠? 요렇게 달이 있으면 달 가에 요렇게 비치는 이제 빛 요렇게 그래서 이제 무리가 되겠죠. 달무리 무리 훈 집방자. 그 다음에 이제 우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여기에 왕희지가 우군 벼슬을 지냈습니다. 이 왕희지의 경우에는 그 왕시잖아요. 이 왕시인데 이 왕시하고 이제 사마시죠. 사마시. 춘추전국 시대의 최고의 성씨가 바로 이 왕시하고 사마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최고의 권력가 왕시. 근데 이제 이 왕희지라고 하는 인물은
벼슬에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었고요. 서예, 왕이지체 그러잖아요. 서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서예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지가 이제 글을 얼마나 열심히 썼느냐면 이 손으로 이제 옷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늘 평소에 이렇게 하면서 이 옷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은 입은 옷이지만 옛날 옷은 넓은 옷이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틈날 때마다 이 손으로 이 글을 썼대요. 그만큼 이제 서예를 좋아해서 손으로 써서 이 옷이 이 옷이요 옷이 다 달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릴 만큼 예 아주 열심히 이 서예에 심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왕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지체라고 하죠. 난정서가 바로 이 왕이지체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희지, 요는 우고는 왕희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희지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첩을 지었다는데, 요 첩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 첩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여기, 내금청리첩이라고 하는 요 첩을 이제 책이죠. 요 책자, 작은 책자, 이렇게, 첩을 이제 지어서 여기에 보면 내금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금이 이제 무새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아주 달아서 새들을 불러들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군 우군은 왕이지가 글을 써가지고 첩을 지었다는 내금청리 첩을 쓴 것을 고사를 이야기하고요. 이 왕근이 그 삼갈근자죠. 삼갈근자 호위랑 이제 호 좋아했다 위랑 이제 위랑 왕근이 뭐 좋아했다 무엇을 좋아했느냐 이 사과를 좋아해서 랑이 되었다. 즉 문림랑이로 이제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바로 고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당나라 고종 때 조주의 자사를 지낸 기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기왕신이 여기 보면 위군 사람 왕방은이 일찍이 하수 이제 황하강이죠. 황하의 여울가에서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를 주워다가 심어서 길러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임금, 즉 사과나무였다는 거죠. 사과나무. 이 왕방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화에서 이 나무 하나를 주워서 심어가지고 길러보니까 바로 이게 이 사과나무였는데 열매가 매우 크고 이 빛깔이 백옥 같은 데다 구슬 같은 점이 몇 개씩 찍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당시 조주 자사였던 기왕신이 이 사과 맛을 보고는 이 매우 아름답게 여겨서 고종에게 이제 이 사과를 바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고종이 당 고종이 이 사과를 먹고는 왕방은에게 문림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제수했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림랑이라고 하는 에서 문림이라고 하는 요게 동기가 되어서 문림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은 과일에서 문림랑 과가 되었다. 그죠? 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방은이 사실은 실제 왕방은이 이 왕방은과 관련된 고사가 바로 이 고사다. 여기서 이제 허백당 성현이 왕근이라 한 것은 이제 잘못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이 왕근이라고 하지 말고 왕방은이죠. 왕방은은 조이 이제 사과를 바쳐가지고 문림랑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천만성 중수, 예, 천만성이죠. 온 성이죠. 이제 온 성 중에 나무, 예, 사과나무에는 금래 이제 새가 날라와서 스스로 맛이 있었다. 이제 맛을 보았겠다. 이제 새들이 날라와서 제 멋대로 스스로니까 절로 자기 뜻대로 의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절로 일찍이 맛볼 상자 맛복에 밥봄이 있었다. 맛봄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날라와서 맛을 봤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번지화노적하고 개개유청향이라. 자, 번지화노적한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번지화노적한데 개개유청향이라. 그죠? 눈벽경응옥하고 미홍반휘방이라. 훈방이라. 우군서작첩하고 왕근호 위랑이라. 천만성중 수한데 레금 금레 자재상이라. 예, 이렇게 됩니다. 번잡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지에 이슬 방울이 맺혀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죠? 이슬 방울 맺혔는데, 화하다는 조화가 된다는 것은 나무가지와 이 그 물방울이 조화가 된 서로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지에 이슬 방울이 맺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가지에 이슬 방울이 맺혔는데, 그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자, 무수히 많은 가지에, 그죠? 이슬 방울 맺혔는데, 자, 요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했는데, 개개유청량이라. 능금 하나하나에 맑은 향기가 풍기네. 그죠? 풍기네. 이 눈이 뭐라 했습니까? 요 눈자인데 예쁠 눈자입니다. 어린 싹이요. 요 작은 이제 새로 싹 돋아나는 싹입니다. 어린 싹. 연초록의 어린 싹이죠. 연초록이 자죠. 연초록의 어린 싹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연녹색 이렇게 되는데 연초록의 어린 싹 이렇게 되죠. 이제 예쁜 이제 이 푸른 벽, 이 가벼이 옥이 맺힌 듯, 옥이 맺혀 있는 듯. 뭐가요? 이 이슬방울요 맺혀. 자, 요거는 이제 연녹색은 벽옥이 가벼이 엉긴 듯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예쁘고 푸른 예쁜 여기서는 이제 연초록의 예쁜 사과, 벽이 어린 듯, 예, 어린 듯, 엉긴 듯, 예, 엉긴 듯. 이렇게 하면 더 나을까요? 자, 연초록의 예쁜 사과의 벽옥이 엉긴 듯. 그 다음에 뭡니까? 미홍은 연홍색이죠. 연홍색이 어린, 연홍색이 이 비치는 연홍색은 이 이제 물이잖아요. 달무리가 진 듯, 반쯤 달무리가 진 듯. 요 방성 7 방성. 이건 달무리거든요. 자,
방성에 달무리가 진더. 자, 우군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군이 왕휘지죠. 왕휘지는 이것으로 서첩을 지었고, 왕방은 사과를 바쳐 문림랑이 되었었지. 자, 되었네. 성중에 1000만 그루, 그죠? 성중에 1000만 그루 능금나무엔 새들이 와서 제멋대로 맛보겠지. 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뭐 더 좋겠네요. 이제 자,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번지화 노적하고 한데 개개유 청향이라 눈벽경 응옥하고 미홍반 훈방이라 우군서 작첩하고 왕건호비랑이라 천만 성중수의 금내 자제상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해석이 다 되죠. 이해가 좀 갔죠. 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습니다. 사과의 맛과 향기를 통해서 사람이 지니는 인품과 덕성, 그리고 학문의 깊음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왕방은이 당고종에게 빛깔과 향기가 고운 사과를 보냈다고 해서 문림랑이라는 벼슬을 주었겠는가? 사과의 향기와 빛깔이 무새들을 오도록 하는 것처럼 선비의 학문과 덕성이 깊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이런 뭐 제가 해설을 했는데 뭐 이렇게도 뭐 해설이 되겠죠, 그죠? 뭐 어쨌건 이 사과의 맛과 향기가 뛰어났다는 것과 이 사과를 받침으로 해서 이 왕방은이 문림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제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옥담사집에 실려 있는 임금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 요게 이 시가 이제 옥담 이응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응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시인데, 자, 요 한번 요 보겠습니다. 설화명수하 하고 가실요 신추로다, 그죠? 상미능 주의하고, 그죠? 줄이 붉은 오얏 이렇게 되죠. 붉은 오얏, 붉은 자두가 되죠. 붉은 자두 오얏 뭐 이렇게 됩니다. 이 감진매자류, 류는 이제 성류유자입니다. 성류유. 매는 이제 멀리 가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멀리 가다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는 맛이 더 좋다 이렇게 되겠죠. 착빙 등옥완, 요는 주발, 이제 요 그렇군요. 사발, 주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옥사발 이렇게 됩니다. 뭐 요 밑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설화명수하하고, 설화명, 이제 설화, 눈 같은 꽃이죠. 눈 같은 꽃. 눈 같은 꽃은 뭐 화사한 흰 꽃이죠. 수하, 이제 여름의 수, 맨 먼저 이제 초여름이죠. 초여름, 첫 여름, 초여름 이렇게 됩니다. 초하 를 안 쓰고 왜 수하를 썼느냐?
이제 이것은 이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요. 운자. 예,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여름의 첫 머리에 첫머리 이렇게 되죠. 예, 첫머리 여름의 첫머리 첫 여름의 설화 눈꽃과 같이 이 명 밝도다. 밝고 첫여름에 첫 여름에 눈꽃처럼 밝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울 가짜의 열매 실자 이 밝을 요, 이 밝다, 밝을 요자입니다. 새로울신 가을추. 새로운 가을, 즉 초가을이죠. 이제 초가을에 이제 요는 수하의 첫 여름에 초가을에 뭡니까? 가실, 아름다운 열매, 그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요 빛날 요자, 좋은 열매가 빛난다. 이제 무엇이 이제 빛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이 빛나냐면 뭐죠? 사과, 그죠? 사과입니다. 상미능 추리하고 감진매 자류로다. 자, 여기 보면 상은 이제 시원할 상자입니다. 시원할 상. 자, 시원할 상. 시원한 맛, 뭐 상큼한 맛. 이렇게 여기서는 시원한 맛보다 상큼한 맛이 낫겠다. 그죠? 상큼한. 상큼한 맛은 요 줄이 이제 붉은 오얏, 이제 붉은 오얏, 이제 빨간 자두보다도 붉은 자두, 이제 붉은 자두보다 낫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맛은 뭐 참 진짜인데 여기서는 맛은 정도는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맷자는 더하다, 이제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면 더 나아가다, 더 멀리 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하다가 됩니다. 자, 이건 붉을 자자의 성류 유자, 붉은 성류죠. 붉은 성류보다도 더 멀리 간다. 이 뭡니까? 더 낫다 이거죠. 예. 달콤한 맛은 이 붉은 뭐 여기서는 빨간 석류보다도 낫네, 좋아라, 뭐 요 낫다니까 요 좋아라. 이 붉은 자두, 빨간 석류, 이제 이래서 같은 자가 붉은 자두, 붉은 석류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한자도 그렇지만 이 같은 자를 꺼리거든요. 같은 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붉을 주자 이게 이제 붉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붉을 홍, 그죠? 붉을 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해서 붉을 자자도 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여기에 붉을 단심할 때 이 붉은 단도 있네요. 붉은 단 있고, 주홍자단 또 뭐가 있을까요? 붉을 적자, 그죠? 붉을 적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붉은 것은 요 붉을 단자, 붉을 주자가 이제 제일 이제 붉죠. 자, 그래서 요것도 붉을 주, 붉을 홍, 이제 붉을 자, 붉을 단, 붉을 적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건 붉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붉은 마음 했을 때는 단심으로 이제 적겠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맞게 이렇게 요 붉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주자나 요 자자나 이런 것은
이 같은 자를 꺼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역할 때도 요거 여기서 붉은 자두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빨간 석류, 빨간 뭐 이렇게 요 발간이라고 해도 뭐 되겠죠. 시적인 측면에서는 발간 뭐 이렇게 또는 이제 빨간 뭐 시로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착 섞을 착자입니다. 썩다 섞을 착 이제 얼음빙 섞을착 얼음빙 오를등 옥 구슬옥 이 완자는 이제 주발 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섞어서 이제 그죠? 얼음을 섞어서 이 옥사발의 등 이제 올렸다. 옥사발에 올리고 얼음을 섞어서 옥사발에 이제 올리고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로 이슬과 조화롭다는 이슬이 맺혀 있는 거죠. 자 이슬 맺힌 뭐 이슬 젖은 뭐 이렇게 이슬 맺힌 이제 금구 화로구자 이제 그죠 화로구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낫 그죠 여기서 낫 이제 이렇게 열매를 딸 때 낫으로 따잖아요 그죠 낫으로 자 여기서는 낫 구자입니다 금구 자 금구 자 낫 구자 금 열매를 낫으로 요 딸적자 따다 딸적자입니다 따다 물댈 개자 개근 물댈 개자 뿌리근자 물댈 개 물을 대다 물댈 개 뿌리근 능할능 밥식 그 다음에 열매실 자 과일을 먹을 사자도 됩니다 그죠 밥식 먹을 사 이래 되죠 그래서 먹다라고 하는 뜻일 때는 이제 사라고 이제 읽고 밥이다 명사로 쓸 때는 이게 식자로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동사일 때는 사, 명사일 때는 식으로 읽죠. 그러면 여기서는 능사 열매를 먹다니까 자 여기 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이게 그래서 개근능사실 하니 이 선조 대추조자 대추조 선조 대추조가 어찌 이 여기는 거듭증 더할 증 이렇게 되죠. 이 거듭증 더할 증 이제 됩니다. 선조 신선의 대추입니다. 신선세상의 신선 대추를 어찌 거듭 구하겠는가? 구하지 않겠다 이거죠. 구하지 않겠다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어 능히 열매를 먹으니 과일을 먹으니 선조 신선 세상의 대추를 어찌 거듭 구하겠는가 그죠 어찌 거듭 구하겠는가 찾을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선의 대추를 이제 어찌 거듭 구하리 구하랴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 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시를 읽다 보면은 계속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읽을 때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게 더 낫겠구나 이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옥담사집 자 옥담사집에 실린 임금이라고 하는 시를 본다면 옥담 이응희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설화명수화하고 가실요신추로다 상미능 주리하고 이 감진매 자류로다 착빙 등옥완하고 화로 적 금구
증구로다. 개근능 사실하고 선조 기 증구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옷 같은 꽃이 밝다. 이제 눈꽃이 밝다. 눈꽃이 밝다. 초여름에 첫 여름에 눈 같은 꽃이 밝고 새로운 가을 이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요 빛난다. 상미 이 상큼한 맛은 줄이 붉은 자두보다도 낫고 능가하다 이래 되잖아요. 능가하다. 그 다음에 감진 달콤한 맛은 이 자류 붉은 이제 석류보다도 낫구나. 착빙 그죠? 착빙 그 얼음을 섞어서 사발에 담아 올리고 그 다음에 화로 이제 이슬 맺힌 금 열매를 딴다. 개근 이제 뿌리에 물을 주어서 능히 열매를 먹으니 선조 이제 신선 과일인 대추 이제 신선 세상의 대추를 어찌 거듭 구하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그 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뭐 복숭아, 살구, 앵두 이 과일과 관련된 시들을 진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두, 석류, 그 다음에 살구, 뭐 앵두, 이 복숭아는 유명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시들을 좀 찾아보고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이제 글을 이 옥담. 자, 이 또 이제 건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에 요 복숭아라는 과일과 관련한 시들을 한번 쫙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한번 안축의 죽계별곡을 한번 읽어보고 남은 시간에 요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계별곡이 근제 안축 선생의 이제 죽계별곡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령 남쪽 영가 북쪽 소백산 앞에 천년의 흥망 속 한결같은 풍류의 순정성 안에 그죠? 순흥 마을입니다. 순정성 안에 순흥성 안에 여는 순정성 이제 해석할 때는 순흥의 성 안에 다른 데 없는 취하봉에 왕의 태를 묻었으니 고려 때의 충선항입니까? 충수광입니까? 충선항의 태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소백산이다. 중흥을 빚어 만든 광영 어떠한가? 맑은 기풍 지닌 우뚝한지 두 나라의 관직에 올랐으니 산 높고 물 맑은 광경은 어떠한가? 숙수루 복전대 성림정자 초암동 욱금괴 치원로. 자, 이 숙수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수능 읍사무소 옆이 아마 숙수루였던 것 같은데, 이 수능에 있는 유명한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초암동은 이제 소백산 그러니까 죽계 계곡 맨 꼭대기에 있는 곳이 이제 초암동입니다. 거기에 초암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초암동 욱금괴 치원로 위에서 반쯤은 취하고 반쯤은 깨었고 붉은 꽃, 흰 꽃, 신비속에 피었는데. 자, 이 붉은 꽃, 흰 꽃은 뭐죠? 소백산이 뭐가 유명합니까? 철쭉이 유명하죠. 철쭉. 예, 이 철쭉이 피었을 때입니다. 이 4월에. 논이는 광경 어떠한가?
고향의 술꾼들과 진주 신발시는 3,000명의 상객. 요즘 또 이제 철쭉 축제는 없어졌지만, 철쭉이 필 때쯤 되면 상춘객, 그죠? 상춘객이라 하죠. 자, 3,000명의 상객, 감상하는, 무엇을 감상하는? 철쭉. 철쭉이 핀 광경을 구경하는 이 상객. 아, 손잡고 어울리는 광경 어떠한가? 채봉 날아오르듯 옥령서린 듯한 푸른산 소나무 언덕, 지필봉 연묵지, 고루 갖춘 향교에 마음은 육경으로 나아가고 뜻은 청고를 궁구히 하는 공자의 문도들. 자,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소수서원 그 앞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금성대군 신단 위쪽에 수능 향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향교는 그 국립 기관이죠. 국립 교육 기관이었고 서원은 뭡니까? 사립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향교가 있고 그 아래에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에서 사립학교, 수능에 향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자의 문도들. 아, 봄에는 읍조리고 여름에는 연주하는 광경 어떠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금서라고 해서 이제 이 검은고 금자를 쓰잖아요. 이제 검은고 금자. 이 금서. 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같이 이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 또 조화로운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들 교육으로 이제 끌어왔던 게 이제 바로 육아에 있어서의 이제 교육의 부분입니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고 음악을 배우도록 한 것이 바로 이제 선비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음악을 따로 교육을 책 읽는 것은 늘 가르치지만 음악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음악을 반드시 배우는 부분들. 자, 연주하는 광경 어떠한가? 매년 3월 긴 노정에 아 소리쳐 벽제하며 새수능 맞는 광경 어떠한가? 초산의 새벽 조각구름 아름다운 동산의 좋은 계절 꽃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그댈 위해 열린 버들 그늘진 골짜기로 다시 오기를 바삐 기다리며 홀로 난간에 기대니 이른 봄 꾀꼬리 울음 속에 아 한떨기 짙은 구름 끊임없이 늘어지는구나. 천하의 절색 복사꽃 붉어질 때 아 천리 먼 곳에서 서로 그리워하니 또 어이하나. 붉은 살구꽃 흐드러지고 향풀 무성한데 술동이 앞엔 긴 하루 푸른 나무 그윽하고 화려한 누가 고요한데 검은고 위에 향기로운 바람 노란 국화와 붉은 단풍 푸른 산 수놓고 기러기 날아간 뒤에 아 눈빛과 달빛 서로 빛나는 광경 어떠한가. 중흥하는 성스러운 시대에 태평을 길이 즐기니 사시사철 놀아 보십시다. 요게 이 죽계별곡입니다. 죽계별곡.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죽계별곡을 한번 읽어보고 죽계 그죠? 소백산. 예, 여름에 내년에 지금은 철쭉이 거의 다 지었을 텐데 이 죽계별곡으로 죽계로 가서 한번 거닐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독서 유산 시도 참 좋아요. 이 시도 참 좋은데 다음날 책과 관련 독서와 관련된 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독서 유산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들이 산수 유람을 하고 산천을 다니는 것을 책을 읽는 것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